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5km 달리기를 시작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요즘 공원만 나가봐도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쵸. 저도 제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정말 말 그대로 뒤로 날아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뒤로 날아갈 뻔하셨다고요? 속도를 막 너무 높이신 거 아닌가요? 그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고 나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해봤거든요. 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늪에 빠지셨군요. 네, 거기에 무슨 5km 러닝 등급표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30분 완주는 완전 초보. 25분 정도는 들어와야 평범한 중수. 평범한 중수요? 그거 참 무서운 단어네요. 네, 진짜 무섭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12km로 딱 세팅했습니다. 그게 딱 25분에 5km를 들어오는 속도거든요. 시속 12km면 초보자한테는 거의 전력 질주 수준인데요. 맞아요. 결국 어떻겠습니까? 5분도 못 뛰고 막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기계 정지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진짜 안 하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진짜로. 그니까요. 그러면서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죠. 나는 이 평범한 중수 수준도 안 되는구나. 나는 달리기엔 소질이 없나 보다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러닝머신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꾸준히 동네를 뛰고 있는데도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놈의 25분 중수라는 벽은 너무나 높게만 느껴지잖아요. 진짜 벽이죠, 벽.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을 미리 보면서 진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실 만하죠. 데이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그 출처 불명의 사람 기를 팍팍 죽이는 가짜 등급표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추측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엔. 그럼요. 무려 2,500만 건 이상의 방대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5km 러닝의 진짜 현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500만 건이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현실 그 자체죠.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권위 있는 아웃도어 매체 아웃사이드가 집계한 2024년 220만 건의 공식 대회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런리핏이라는 곳에서 10년간 축적한 22만 9,500만 건의 아주 거시적인 데이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비용리 달리기 커뮤니티죠. 파크런 USA의 16만 건 데이터까지 이렇게 종합해서 분석할 겁니다. 오늘 이 데이터들을 다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의 그 좌절감이 완벽하게 해소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확신합니다. 제 자괴감도 이미 날아갔거든요. 다행이네요. 여러분의 폐활량이나 의지가 부족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았던 그 목표치가 누군가 임의로 만들어낸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숫자였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인터넷에 떠도는 이른바 뇌피셜 등급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점이 제일 이상하던가요? 일단 연령대나 성별에 대한 구분도 아예 없고요. 표본이 몇 명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심지어 측정 방식이 칩타임인지 건타임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측정 방식입니다. 이게 데이터의 신뢰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칩타임하고 건타임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그럼요. 혹시 공식 마라톤 대회나 큰 달리기 행사에 안 나가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건타임은 말 그대로 출발 총성이 탕 하고 울린 순간부터 시간을 재는 방식입니다. 총소리 기준이요? 네, 그리고 칩타임은 내 운동화에 달린 기록칩이 실제 출발선 매트를 통과한 그 순간부터 재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겠네요. 완전히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에서는 내 그룹이 저 뒤에 있으면 출발선을 밟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걸어가는 데만 10분이요? 네, 맞아요. 만약 인터넷 등급표가 저 앞줄에서 뛴 엘리트 선수들의 칩타임 기록하고 맨 뒤에서 한참 뒤에 출발한 일반인들의 건타임 기록을 마구잡이로 섞어놓은 거라면 어떨까요? 그건 애초에 비교조차 성립할 수 없는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거네요. 출발선까지 걸어가는 시간 때문에 내 기록이 완전 초보로 전락해버리는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들은 그냥 동호회에서 좀 뛴다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극소수 엘리트 선수들의 기준을 대충 섞어서 인류 전체의 표준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한 거죠. 아, 정말 억울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주관적인 경험을 압도할 수 있는 진짜 데이터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세 가지 데이터가 강력한 겁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5km 달리기의 현실을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아웃사이드의 2024년 데이터는 220만 건의 공식 완주 기록입니다. 혼자 동네를 뛰다가 스마트폰으로 대충 측정한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번호표를 달고 뛰는 공식 레이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현대 러너들의 가장 객관적이고 최신의 경쟁 지표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런리핏의 22만 9,500만 건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거의 2, 3천만 명이네요. 와. 참고로 이 런리핏은 세계 육상연맹과 공식 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행할 만큼 스포츠 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2, 3천만 명이 10년치 기록이라니 이건 그냥 특정 동호회의 기록이 아니라 현대 인류의 달리기 역사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크런 USA의 16만 건 데이터는 앞선 두 대회 데이터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파크런은 어떤 곳이죠? 매주 토요일 아침에 공원에 모여서 기록 경쟁 없이 다 함께 5km를 걷거나 뛰는 커뮤니티 행사거든요. 아, 경쟁이 아예 없군요. 네, 경쟁 압박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평균 기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군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의 5km 평균 완주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30분 되려나요? 34불 18초입니다. 네, 34분이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럼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현실적인 수치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달리기를 가장 많이 시작하는 30대 남녀를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앞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아웃사이드 데이터, 즉 2024년에 돈을 내고 대회에 직접 참가할 정도로 열정적인 러너들의 실제 기록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2024년 기준 30대 남성의 중앙값이요. 네, 중앙값이 몇 각 중간이네요. 네,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인 50% 위치에 있는 사람의 기록이 30분 32초입니다. 30분 32초요. 그러면 30대 여성은요? 30대 여성의 중앙값은 36분 34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참가비 내고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복 차려입고 나온 열정적인 러너들조차 절반은 5km 뛰는데 30분에서 36분 이상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잘 짚으셨어요. 제가 만약 30분에 5km를 뛰었다면 초보가 아니라 그날 대회에 나온 30대 남성 참가자 절반을 이미 제쳤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30분이라는 기록은 전혀 부끄러운 기록이 아닙니다. 공식 대회라는 무대에서 당당히 중간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훌륭한 기록인 거죠. 와, 저 진짜 헬스장에서 25분 맞추려다 다칠 뻔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그 커뮤니티에서 평범한 중수라고 불렀던 5km 25분 기록의 진짜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아웃사이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30대 남성의 상위 25% 컷오프 기록이 25분 45초입니다. 25분 45초가 상위 25%요? 네, 즉 25분대에 들어온다는 건 전체에서 상위 10%에서 20% 사이로 오가는 굉장한 상위권 성적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중수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경우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30대 여성 기준으로 24분 56초를 기록하잖아요. 무려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 기록입니다. 상위 5%요? 와, 그러면 저는 헬스장에서 제 주제도 모르고 지역 여성 챔피언급 속도로 뛰려고 바둥거렸던 거군요. 이러니까 부상이 오고 포기를 하죠. 무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준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는지 이제 확 와닿네요. 종종 러닝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그런 댓글이 있어요. 1km당 6분 페이스, 그러니까 5km를 30분에 완주하는 건 생초보나 걷다 뛰다 하는 수준이다. 어휴,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30대 여성의 상위 25% 기록이 31분 05초거든요. 이걸 페이스로 환산하면 1km를 6분 13초에 뛰는 속도예요. 네, 6분 13초요. 즉 1km당 6분 페이스로 달린다는 건 100명 중에 25등 안에 드는 아주 빠른 상위권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러닝머신 속도로 변환해 보니까 대략 시속 10km 정도 나오거든요. 헬스장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시속 10km로 러닝머신 세팅해두고 한 번도 쉬지 않고 30분을 내리뛰는 게 절대 걷다 뛰다 하는 초보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옆에서 보면 진짜 헉헉대면서 엄청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네, 그런 훌륭한 노력을 단지 인터넷 뇌피셜 때문에 깎아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진짜.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왜곡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런니핏이 분석한 230만 건의 10년치 거시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10년치 데이터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5km 공식 대회 기록을 쭉 추적해 보니까 정말 흥미롭게도 거의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평균 기록이 일관되게 느려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평균이 느려졌다고요? 네, 느려졌습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요즘 사람들 러닝에 돈 엄청 쓰잖아요. 막 탄소 섬유판 들어간 뒷살 러닝화 신고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재고. 장비가 엄청 좋아졌죠? 유튜브로 러닝 자세 교정 영상 챙겨보고 그러는데 스포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인류의 달리기 실력이 거꾸로 퇴보한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데이터의 맹점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인류의 신체 능력이 퇴보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5km 러닝이라는 스포츠를 소비하는 대중의 구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구성이요? 네, 2009년만 해도 5km 대회에 돈을 내고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소의 기록 단축을 위해 진지하게 훈련하는 소수의 러닝 마니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대회가 좀 많아졌겠죠? 맞습니다. 컬러런이나 나이트런 같은 이벤트성 대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혹은 가족 단위로 주말에 소풍 가듯 참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아, 분모가 완전히 달라졌군요. 사람들이 달리기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달리기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던 대중들이 대거 유입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참고로 2018년 데이터에서 남성 최고 기록은 15분 37초, 여성 최고 기록은 16분 34초였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엄청난 속도로 뛰고 있죠. 와, 15분대라니 괴물들이네요. 하지만 전체 시장의 중심은 이제 그들이 아닙니다. 기록과 상관없이 자신의 페이스로 걷다 뛰다를 반복하면서 참여와 완주,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대한 대중이 시장의 주류가 된 겁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평균 기록이 느려졌다는 건 역설적으로 5km 달리기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완벽하게 대중화지렸다는 아주 긍정적인 증거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달리기가 더 이상 소수 마니아들만의 고통스러운 인내 테스트가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바로 아까 세 번째로 언급하셨던 파크런 데이터 아닐까요? 거긴 아예 처음부터 경쟁을 배제하고 펀런을 지향하는 곳이니까요. 네, 그 파크런 데이터를 런니핏의 공식 대회 평균과 비교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모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순인가요? 2018년 기준으로 번호표를 달고 뛰는 공식 대회 참가자들의 전체 평균 기록이 남녀 통합 39분 02초였습니다. 공식 대회가 39분대요? 네.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나오거나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듯 참여하는 비경쟁 커뮤니티 펄런인 파크런의 평균 기록이 34분 18초입니다. 네, 유모차 끌고 공원 도는 사람들의 평균이 각 잡고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 전체 평균보다 무려 5분이나 더 빠르다고요? 이건 또 무슨 역설인가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공식 대회가 이제는 기록을 내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축제처럼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뜻입니다. 아, 대회 나가서 인증샷 찍고 천천히 걷는 분들이 많아져서 평균이 더 늘어났군요. 반면에 파크런은 동네에서 꾸준히 일상적으로 달리기라는 운동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주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찐으로 운동하는 분들이죠. 경쟁의 압박 없이 그저 자신의 평소 컨디션대로 기분 좋게 뛰었을 때 일상적인 피트니스 러너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평균치가 바로 34분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 두 데이터를 딱 붙여놓고 보니까 진짜 현실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공식 대회는 39분대, 동네에서 땀 흘며 달리는 커뮤니티는 34분대.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25분을 못 뛰면 초보 취급을 해버리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 도전에 포기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한 분석을 내일 아침 달리기에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내 진짜 현실적인 목표 수치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향이요. 첫 번째, 만약 나는 어제보다 빠른 나를 만들고 싶다. 기록 단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분석한 아웃사이더의 객관적인 백분율을 활용하십시오. 아까 그 중앙값 같은 거요? 네, 내가 30대 남성이라면 무작정 25분을 목표로 뛸 게 아니라 실제 중앙값인 30분 32초를 현실적인 1차 목표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걸 달성하면 그 다음엔 상위 25%인 25분대, 더 나아가 상위 10%인 22분대로 이렇게 단계적 타겟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상 위험도 훨씬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부상도 줄이고 성취감도 훨씬 자주 맛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요. 25분을 목표로 훈련하시는 분들도 나는 겨우 중수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위 10에서 20%의 엘리트 레벨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고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져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는 기록이고 뭐고 그냥 건강하게 땀 흘리는 행위 자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라면 경쟁 없는 파크런의 평균인 34분대 혹은 대회 전체 평균인 39분대를 그냥 마음속에 편안한 기준선으로 두시길 권합니다. 마음 편하게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출처 없는 등급표에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을 끼워 맞추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방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짜 대중들의 현실 위에서 어제의 나보다 기분 좋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 2,500만 건의 데이터가 청취자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을 확실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출처 불명의 유튜브나 인터넷 러닝 등급표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네, 다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5km를 뛰는데 35분이 걸리든 40분이 걸리든 데이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는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러닝 문화의 한가운데서 아주 훌륭하고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소스 자료들을 쭉 늘어놓고 데이터를 통해 대중의 진짜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25분은 상위 극소수의 기록이고 35분 40분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위 5%의 극단적인 성과를 일상적인 기본이나 평범함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비단 달리기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 어떤 뜻인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매일 우리가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고리즘은 평범하게 40분에 땀 흘리며 달리는 사람들의 영상은 절대 우리 피드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숨도 안 차는 뽀송한 얼굴로 20분대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영상들만 엄청 떼죠. 네, 엘리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수십만 원짜리 장비로 풀 세팅한 모습들만 끝없이 쏟아내잖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어느새 아, 저게 평범한 거구나, 저 정도가 기본이구나 하고 기준선을 기형적으로 확 높여버리게 됩니다. 아, 진짜 소름 돋네요. 재테크, 외모, 직장생활, 육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상위 5%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평범함으로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오늘 러닝머신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해서 우리 삶의 기준점에 대한 철학적인 화두로까지 이어지네요.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이 만든 환상을 대중의 평균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시대. 네, 씁쓸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내일 아침 달리기를 위해 운동화끈을 묶으실 때 여러분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달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저 완벽함의 기준이 진짜 나의 현실과 가치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화면 속 알고리즘이 주입한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를요. 정말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두 다리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 달리기는 타인의 시선이나 가짜 등급표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내 심장 소리와 바람을 느끼는 여러분만의 즐거운 30분 혹은 40분이 되기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러닝을 응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